네, 21대 국회의원 선거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5차 전략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유튜브 방송에서 부적절한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과 함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선거운동을 하는 모든 미래통합당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지금 전국 각지에서 우리 후보들이 정말 열심히 잘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 한마디가 선거 판세를 좌우할 수 있음을 숙지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미래통합당 전체의 문제이고, 이번에는 이 정권의 실정을 심판해서 나라 살리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자칫 저버리는 일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권과 여당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비판하되 정도와 품격을 지키고 국민들 앞에 낮은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번 총선은 조국 살리기와 윤석열 죽이기를 노골적으로 바라는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DNA 검사를 할 것도 없이 최광욱 전 비서관은 현 정권과 한뜻 한몸일 것입니다. 그는 어제도 막말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바꾸겠다는 초헌법적 발상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권력만 쥐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현직 검사장을 그놈으로 호칭하면서 손볼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이들의 생각을 따라가 보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말처럼 조국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를 이들이 진행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는 사람이 먼저인 나라가 아니라 조국이 먼저인 나라를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회의 공정은 아빠 찬스, 과정의 공정은 문서 위조, 결과의 평등은 부정 입학이 되는 나라, 위선이 정의가 되는 나라를 우리는 결코 볼 수도 없고 봐서도 안 됩니다. 정당의 약속은 정책입니다. 선관위의 버젓이 낸 공약을 나몰라 하는 정당이 더불어시민당입니다. 공약이 실수였답니다. 자신들이 절대로 안 만든다고 한 위성정당을 절대로 만들더니 공약도 가짜 공약이었습니다. 핵무기를 갖든 안 갖든 북한을 이웃국가로 삼고 월 6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매일 준다는 등 허황되고 더불어민주당 공약과도 맞지 않는 공약을 내더니 이제 와서 오리발입니다.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가짜입니까? 정부의 재난지원대책이 졸속임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위소득 70% 기준도 제대로 못 잡고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나누기 또 엇박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 기회에 대권 노름 하느라 허위 사실을 대놓고 퍼뜨리고 중앙정부와 맞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제발 정치하지 말고 행정이나 제대로 챙기길 바랍니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우리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해둡니다. 이번 코로나 경제위기 대책의 핵심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대책처럼 일자리 지키기가 그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실업 대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그 충격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은 일시적 충격으로 무너지거나 일자리를 크게 줄일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 자영업을 지원하고 일자리 불안정이나 해고로 소득이 사라진 분들을 집중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아울러 비 올 때 우산 뺏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빚을 무조건 늘리는 방향이 아니라 빚은 가능한 한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산을 재구성하자는 우리의 주장입니다. 100조부터 마련해서 부채 늘리지 않고 쓰고 그래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국민채를 발행하고 금융지원을 하자는 것입니다. 세입이 줄어들 것이 뻔한데 국채 발행할 수밖에 없는 추경만 하자고 우기지 말고 야당의 주장을 경청해서 나라 살리고 경제 살리는 길에 나서줄 것을 주문합니다. 야당이 요구하는 여야 영수회담과 여야 정책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즉각 응해주길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권력을 지탱하는 몇 가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념 좌파를 설정하는 86 세대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지와 스타일을 형성하는 강남 좌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 전 분야를 점조직화해서 연결해 포섭해서 권력화시키는 시민사회단체 세력입니다. 네 번째는 광장의 인원을 동원하는 귀족 노조 세력입니다. 다섯 번째는 미래 세대를 점령하기 위한 정교조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 조국으로 대변되는 강남 좌파는 스스로의 위선에 설 곳을 잃고 있으며 이미 순수성을 잃고 기득권화된 시민단체 역시 시민의 지지를 잃고 있습니다. 문재인 권력 기둥 중 가장 큰 기둥 역시 이제 환갑을 바라보는 86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6 세대의 핵심 중의 핵심은 전대협,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출신 인사들입니다. 민주화에 대한 이들의 공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민주화는 자유, 공화, 시장이라고 하는 본질을 지키기 위한 민주화였는지 아니면 산업화를 부정하고 그들만의 사고로 그들만의 진영을 위한 민주화였는지 이제 함께 민주화 대열에 섰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군부 독재 이후 세 번의 정권을 창출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사회 전 분야를 장악해 왔습니다. 21대 총선 역시 386으로 대변됐고 이제는 586을 넘어서 60대를 바라보는 686 꼰대들로 국회를 장악하고자 합니다. 60%가 넘는 사람들이 586으로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 사회 모든 것을 장악하려 할지라도 건드리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입니다. 조선이 600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임금조차 마음대로 고칠 수 없는 실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86세대는 마침내 역사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외교부는 30년이 경과된 기밀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1994년 김영삼 문민정부 때부터 매년 공개되어 온 이 문서들은 한일 수교, 김대중 납치, 아웅산 테러, 칼기 사건 등 우리 현대사의 중요하고 긴밀한 내용들을 담고 있었고 이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실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공개된 외교 문서에는 89년 가장 큰 이슈였던 전 세계를 흔들었던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임수경 전 국회의원이 밀북으로 참가한 평양 세계 청년 학생 축전 내용입니다. 이 사건의 총기획자이자 북한과 직접 연락하며 임수경을 평양으로 보낸 장본인은 전대협의 3기 의장이었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입니다. 임 전 실장은 불법 방북을 도운 혐의로 체포돼서 5년형 실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문서의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은 물론 역사적 관점에서도 당연히 공개돼야 할 문서입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개인 관련 문서라는 등 89년 이후에도 관련 내용이 있어서라는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서 이 비공개를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아침에 저희 방에서 또다시 확인을 담당자 때 해봤지만 뚜렷한 이유를 대지를 못합니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여기까지 문재인 청와대가 여기까지 손을 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셔야 되고 직접 지시를 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구린 게 없다라고 하면 내야 된다. 그것을 분명하게 다시 확인합니다. 국회와 청와대, 총리실과 정부까지 모두 장악한 86세대의 핵심 전대협이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마침내 역사까지 손을 댄 이 사태 역시 고스란히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숨기고자 했던 내용 역시 만천하에 공개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 정권의 비열한 하수인을 자처한 외교부, 또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역사까지 왜곡하고자 하는 86세대 586 꼰대들을 준엄히 심판하는 그러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투표에 많이 참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 지난 3년을 평가하는 겁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 정국으로서 우리 여야 없이 온 국민이 힘을 합쳐야 될 때입니다마는 이 코로나 정국에 묻혀서 이번 선거가 문재인 정부의 지난 3년을 제대로 심판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급격한 노동시간 단축이라든지 또 이러한 경제적 실정으로 인한 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덮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 남은 문재인 정권의 2년을 과거의 3년보다도 더 나쁜 상황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나마 이 선거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회초리를 들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국민들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권 하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힘들게 신음하면서 살아왔는지 하는 것에 대한 명쾌한 그러한 심판을 내려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겠습니다. 송파 박 후보 이상. 맞습니다. 법치주의를 후퇴시켰고 국가 기능의 공정성을 저해했다. 조국의 범죄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한 코로나를 틈타서 이 조국 세력이 다시금 창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공수처가 조국 수호처 윤석열 수사처가 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지금 조국을 수사한 윤석열에 대한 사찰, 공작, 녹취, 공격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전 최강욱 비서관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청과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바꾸겠다. 여러분, 이건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왜 검찰은 총장이냐? 그건 검사가 독립관청이기 때문에 독립관청인 검사를 총괄하라는 의미에서 검찰총장인 겁니다. 이걸 청장으로 바꾼다는 것은 검사 개개인을 독립관청이 아니라 국가의 그리고 대통령의 수하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음모가 숨어있는 발언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세상에 블랙리스트 만들었다고 화이트리스트 만들었다고 구속이 되고 처벌을 받는 세상에 검사들에 대해서 노골적인 데스노트, 살생부를 만들어서 그걸 공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어제 뉴스를 보면 1조 원대가 넘는 피해를 입은 정말 개미 투자자들이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라임 사태를 가지고도 윤석열에 대한 공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임 사태의 본질은 이런 일이 가능하고 이런 위험한 고위험 상품이 버젓이 판매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공유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국가의 책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고 수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당장 여기에 대해서 수사팀을 증원하든지 아니면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국민의 그 공분을 사고 있는 N번방 사건도 모 언론인이 나오고 나서는 전부 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라고 하고 나서 결국 윤규근 구하기 수사로 끝났던 버닝썬 수사와 같은 궤를 이루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 끝나고 나면 윤석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선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윤석열이 수사받고 처벌받고 나면 그 다음은 바로 우리가 되고 우리 국민이 될 것입니다. 그건 현실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조국 세력과의 마지막 결전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래통합당이 반드시 막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도움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말,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말은 바로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꿔야 산다. 감사합니다. 납 후보이자 당사진 이경환 후보. 예, 고양시각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이경환입니다. 선거법 개혁의 1등 공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4.15 총선 때 쓸 투표용지 샘플이 나왔다고 합니다. 비례대표 투표용지만 48cm, 정당만 37개라고 합니다. 전자개표도 불가능해서 일일이 손으로 개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정당들이 하루아침에 생겨나고 더불어민주당은 형제 정당을 창당한 데 이어 효자 정당까지 등장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을 매우 혼란스럽고 짜증나게 만들고 있으며 정치 혐오를 일으키는 블랙 코미디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연동형 비례제가 실패한 제도라는 사실은 이미 명백합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연동형 비례제를 반대하고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괴물 선거제도를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한 집권 여당과 제2중대는 이번 4.15 총선에서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괴물선거법의 1등 공신은 바로 정의당 심상정 대표입니다. 정계특위 위원장을 맡아 연동형 비례제 개혁을 주도했습니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대해 국민은 알 필요 없다고 하더니 정말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선거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선거판을 엉망으로 만드는데 일조한 심상정 대표는 이미 국회의원 후보로 나설 자격이 없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당장 후보직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네, 선에서 후보를 뛰고 있는 천하람 후보.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출신의 순천 사람 천하람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는 순천에서 사실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순천이 명실공히 호남의 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데요. 그 명성에 걸맞게 순천 분들은 이미 묻지마 민주당 투표를 하실 생각이 없고 그러시지 않을 지금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준 높은 순천의 유권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현재로서는 바로 우리 미래통합당으로 오시는데 간극이 조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 미래통합당이
호남에 무관심하고 때로는 호남을 조금 홀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모습을 우리 호남의 순천 분들이 보시기에 그런 이미지를 줬던 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호남에서도 정말 이제는 좀 세금 좀 아껴 쓰고 그리고 좀 경제를 살리고 적폐청산도 좋지만 좀 민생을 신경 쓰자, 이런 정책적인 우리 대안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고,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이게 지금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아무리 우리도 지금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민주당만 밀어주고 문재인 정부만 밀어줘서는 안 된다라는 분위기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나를 생각해 보면, 저는 정말로 이런 어떤 지역과 당파를 초월해서 인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특히 청년들을 우리 당이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호남에 계속 집중적으로 정말 트라이를 하고 호남으로 인재를 보내는 것에 사실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앙당 차원에서도 미래통합당이 당명에 걸맞는 정말 진정한 국민 대통합을 이루려면 정말 호남을 끌어안고 이해하려고 먼저 우리 당이 호남에 뛰어드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 당이 사실 보수 대통합은 이뤘습니다. 그렇지만 보수 대통합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민 대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 그리고 과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결코 정말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중요한 호남이라는 지역을 빼고서는 국민 대통합을 논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는 우리 당이 산업화나 독재의 향수에 젖어서 과거에 갇혀 있거나 5.18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는 등으로 호남의 정서를 무시하는 그런 행보를 더 이상은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호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호남의 정서를 정말 받아들일 때 호남 분들도 그리고 순천 분들도 미래통합당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통합당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 총선을 시작으로 정말로 유능한 청년들에게 호남으로 가서 살 길이 있다. 우리 청년 정치인들도 살고 우리 미래통합당도 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호남도 살리고 대한민국도 살리는 길이다. 이런 희망의 길을 장기적으로 제시해 주기를 저는 간곡히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고 저 스스로도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순천에 계시는 여러 순천 시민들께도 이제는 정말로 우리 순천과 그리고 호남도 바뀌어야 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적인 민주당 지지에서 벗어나서 균형적인 정치 지형을 이뤄야만 우리 호남이 모든 당의 관심을 받고 모든 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런 말씀으로 마치고 싶습니다. 순천 시민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언론이 권력을 향해 기울어지는 것이 권력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에 일부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거리의 시민에게 인사를 하는 여야 후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여 여당 후보 기사에는 인사하는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야당 후보 기사에게는 근황 지나치는 유권자의 초점을 맞춘다며 이것을 공정한 보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행태를 편파 보도라고 지칭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내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모든 언론 기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후보자들의 대면 선거 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후보자와 국민 사이에서 언론이 가교 역할이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편파적 시각의 보도는 지양하고 공명정대한 보도를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편파 보도는 여론 조작을 넘어 선거 조작의 시도와 다름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특히 우리 당 후보들에 대한 왜곡 거짓 보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공명정대한 언론 환경과 선거 문화를 바로잡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미래통합당 후보들에 대한 좌파단체들의 악랄한 선거운동 방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은 지난 25일 선관위와 경찰청을 입건을 해서 항의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훼손하는
심각한 선거 범죄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관건 선거의 위험성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관위와 경찰청은 이제야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며 뒤늦은 엄포를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발 느린 대응이기는 하지만 불법적이고 교모한 선거운동 방해에 엄정 대응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근데 학생단체가 이처럼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우리 당 후보들의 유세를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과 선관위는 선거 방해를 적발할 경우 즉각 제재하면 물론 그 이면에 다른 세력이 있을 가능성을 간과하지 말고 엄중히 밝혀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미래통합당은 이러한 불법적 선거 테러에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선거방해 행위를 또 다른 제1야당의 탄압으로 규정하고 배후 세력을 끝까지 추적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